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주요 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번 청와대에서 단행한 개각 뉴스를 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 조국 농림 김현수, 과기 최기영, 여성 이정옥, 방통 한상혁, 공정 조성욱, 금융 은성수, 보훈 박삼득, 이런 제목으로 이번에 실시한 청와대의 개각 소식을 톱으로 올렸네요. 또한 카이스트 총장이 일본 보복을 1년만 버티자 그랬는데 과학자를 총동원해도 힘들어, 제발 전문가 말 들어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카이스트 총장께서 일본 보복을 1년만 버티자고 했는데 모든 과학자를 총동원해도 힘들다, 제발 전문가들의 말 좀 들어라,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32,000명 82년간 한국도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또 허풍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 수혜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붙였네요. 한편 이번에 주미대사로 내정이 된 이수혁 씨가 야당 눈에도 만족스러운 외교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가디언지에서 폭스콘 중공장서 10대 천여 명 불법 노동 폭로, 이런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띕니다. 아마 애플의 스마트폰을 전담해서 조립을 하는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10대 근로자 천여 명이 불법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나 봅니다. 좀 화제가 될 만한 기사도 하나 눈에 띄는군요. 초콜릿 볶은 3명, 65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세미누드집 낸 사연, 이런 제목으로 65세의 서울대 의대 교수분이 세미누드집을 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롱 목사 징역 16년 확정이란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띕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 16년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일 갈등 넘어선 BTS 인기, 일서 싱글음반 100만장 돌파, 제목의 기사인데요. 요즘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싱글음반이 100만장 판매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좀 예외적인 기사도 하나 올라와 있군요. 좌파 시민단체 여권의 반일 선동은 위험한
풀이쯤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권하고 가까운 좌파 시민단체들도 지금 여권의 반일 선동은 위험한 포퓰리즘이었다 하는 의견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첫 번째 기사는 적재적소 인사 대 야 기승전 조국 전쟁 선포라는 타이틀의 기사군요.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이 기사의 내용은 이번에 청와대에서 단행한 개각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기승전 조국, 결국은 조국 교수에 관한 개각 아니냐, 야당으로서는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밑에 또 조국 이제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지요. 조국 장관 지명 직후 소감 발표 생방송 질의응답은 노, 이런 기사가 눈에 띄네요.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소감 발표 생방송을 하겠다. 그런데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저런 발표를 하면서 질의응답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안 하는 그런 발표를 생방송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언론이 아니라 자기네 정부나 청와대 홍보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언론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할 사항을 묻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질의응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국민에게 자기가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 복직 신청 9일 만에 다시 서울대 휴직 신청을, 횟수 제한 없어. 내용이 이런 건가 보네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다시 지명이 되면서 서울대에 다시 휴직 신청을 했답니다. 복직 신청 9일만이라는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횟수에 제한이 없다, 말하자면은 복직 휴직 제한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런 횟수에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복직을 신청한 지 9일 만에 또다시 휴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학생을 위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부끄러운 동문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된 조국 교수가
1등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올라와 있네요. 아들 볼모로 정종선 고교 축구감독 학부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아들의 앞날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를 위협을 해서 정종선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를 성폭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사에 후속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빗나간 사랑,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그런 기사네요. 아마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해도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성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하고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눈에 띕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 상인들이 대대적인 북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다네요. 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이런 부연 설명을 붙인 걸 보니까 중국의 상인들이 미국의 제재 해제가 되면은 북한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고려대 경영대 1호 여학생 점윤자 씨 모교에 2억 기부, 10년간 총 12억,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내용은 고려대 경영대의 첫 번째 여학생인 전윤자 씨가 모교인 고려대에 2억을 또 기부했는데 10년간 총 12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교에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는 그런 졸업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한편 미국 LA에서 무차별 칼부림에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증오살인 추정한다, 이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 방한 미 국방 첫 행선지는 방위비 주무부처 외교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방한한 미국의 국방장관이 첫 번째로 외교부를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방위비 주무부처가 외교부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아래쪽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1정부 관계자 수출 규제 오판 인정, 소동 커졌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조금 더 내려간 쪽에 중국에서 희투류를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현직 고교 교사가 타 지역 고3 아들에게 시험 문제 유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역시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은 경향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단독이라는 컷타이틀을 붙여서 원세훈이 해외 빼돌린 특활비 24억 환수,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뽑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로 특활비 24억을 빼돌린 게 있었나 본데요. 그 돈 전액을 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 개각, 이변은 없었다. 조국 법무장관 내정,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된 것을 보면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런 의미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팔짱 끼고 동맹 청구서만 내면은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팔짱 끼고 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중재를 한다거나 북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지적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남을 나라 하면서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청구서만,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만 내민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또 있군요. 미 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명백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 원해, 이 기사인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확실하게 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온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수 씨는 공직 인생을 농정에 바친 농업 전문가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 차별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민 과세 차별 시정 요구 청원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어민에 대한 과세가 다른 분야의 과세보다 어민들한테 불리한가 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속보라는 타이틀로 문 대통령 개각단행, 법무조국, 주미대사 이수혁,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톱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니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 지금은 강경 대응밖에 없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한국이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기사는 운하난에 일본이 벌인 무모한 전쟁 그 시작과 끝이란 기획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아마 이 기사의 내용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같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는 현재 우리 세대가 또 우리 세대 말고 20대, 30대 같은 독자 여러분들은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은 지금의 아시아 정세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는 단독으로 삼성맨 약속 물거품 계약 해지 날벼락 운전기사의 눈물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파견직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삼성이 약속과 달리 무더기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한겨레 기사는 삼성맨 약속 물거품 계약 해지 날벼락 운전기사의 눈물이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파견직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삼성이 약속과 달리 무더기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70대 여성 실종 13일째 못 찾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7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13일째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아무개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에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로 실종 상태가 됐다. 아직도 찾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선일보에서부터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침에 배포된 중앙일간지들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읽어볼 만한 기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인데요. 부디 편하고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였습니다.